저는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연의 운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여기 나와 있듯이 행정기관의 전자기록 재현기술 연구 및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기획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국가기록원에서 기록물 보존 기술을 연구하는 R&D 프로젝트가 이제 매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013년에 행정기관 전자기록물 재현 기술 연구 및 프로토타입 개발 연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세션은 그 사업의 결과물을 이제 일부 발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에뮬레이션에 관해서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국내에 발표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학 쪽 관련된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기록 학회지라든지 기록 관리 학회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에뮬레이션과 관련된 논문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고,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이번에 이제 하나가 발표가 돼서 아마 다음에 이제 발간될 기록학 연구지에 실릴 예정이고요. 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OAIS에서 장기 보존 전략의 하나로서 마이그레이션과 같이 2대 장기 보존 전략으로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이번 세션에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발표는 명시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소의 이재용 씨가 나와서 전자기록 장기 보존 전략으로서의 에뮬레이션 사례 분석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시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소의 이충훈 연구원 이번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된 명시대 이재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세션에 총 2개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한 전자기록 장기 보존 전략의 사례 분석으로 에뮬레이션에 대한 개념과 특징들을 정의하고, 그리고 해외 에뮬레이션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제 국내 에뮬레이션 전략의 이제 도입 시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발표로 이산 TS의 최주호 이사님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너무 많이 떨리네요. 에뮬레이션 사례를 이제 직접 시연을 해주시고, 한국형 에뮬레이션 전략에 대한 국가식 전략을 발표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인 제 발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에뮬레이션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뮬레이션의 유형, 세 번째로는 이제 해외 에뮬레이션 연구 사례,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 에뮬레이션 연구 시사점 및 국내 적용 전문가 이슈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뮬레이션의 개념입니다. 에뮬레이션의 사전적 정의를 이제 기록학 연구하면서 발췌를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정보를 생산한 시점에서 사용된 하드웨어, 매체,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운영을 그대로 흉내내서 그 내용을 읽어내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는 보존 전략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에뮬레이션은 소프트웨어의 원래 기능이 현재의 컴퓨터상에서 제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가 생산, 활용된 원래 운영 환경을 그대로 재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에뮬레이션에서는 현재 컴퓨터 환경에서 다른 컴퓨터 환경을 실제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뮬레이터라는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명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OAIS에서 장기 보존 전략으로 마이그레이션과 에뮬레이션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장기 보존 전략으로서의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스템 내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노후화에 따라 디지털 정보들을 수차례 변환시킬 필요가 없는 관계상 매체 변화 및 특정 포맷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 정보의 보존 전략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포맷 및 유형, 기타, 개별적 특성에 따라 분산화된 복잡한 보존 전략을 채택해야 하며 반해 에뮬레이션은 일관된 보존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에뮬레이터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디지털 컴포넌트를 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에뮬레이션은 디지털 객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성을 원본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장기 보존 전략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기능성이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기능성의 사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능성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컴포넌트가 보유하고 있는 속성으로서 인쇄 방식의 렌더링을 취했을 때 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주어야만 하는 것으로 인쇄 렌더링은 표현할 수 없는 기능성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생활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의 미디어 삽입 기능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코알라가 이게 동영상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 이제 이 비디오 클립을 포함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이제 그대로 이제 클릭하게 되거나 이제 트리거를 이용해가지고 재생을 할 수 있지만 PDF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이 비디오의 기능성 자체가 사라지고 이렇게 검정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비디오와 함께 오디오의 입력 시에도 마이그레이션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쇄 렌더링 그냥 이 페이지를 그냥 했는 형태 말 그대로 기능은 전혀 없고 그냥 이 모양 외형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에뮬레이션과 에뮬레이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아까 말씀했었던 이제 마이그레이션과 에뮬레이션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인데요. 정의는 이제 여러분들 좀 다 알고 계실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장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뮬레이션은 이제 원본 데이터 포맷의 외형과 느낌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형과 느낌은 이제 기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PDF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그런 이제 인쇄 렌더링 화면이 아닌 그 기능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원본 형태의 그대로 디지털 객체를 보존할 수 있어 0에 가까운 증분 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즉 에뮬레이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엄청나게 많은 양의 디지털 객체를 이제 재현함에 있어서 그리고 장기 보존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든다는 거죠. 개발 비용만 있으면 중분 비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단일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장기 보존 전략을 구현할 수 있게 하며 저장된 포맷의 사장된 포맷의 전자기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관성 있는 장기 보존 전략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나왔던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에뮬레이터 하나만 개발된다면 이 에뮬레이션 전략으로서 장기 보존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사장된 포맷의 전자기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 컴포넌트의 포맷들, 즉 쉽게 말하면은 요새 사용하지 않는 보석글이라든지 워드 퍼펙트라든지 그러한 이제 디지털 컴포넌트를 에뮬레이터로 개발해가지고 그 해당 소프트웨어를 재현할 수만 있다면은 굳이 그러한 전자기록들을 보존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과 달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의 장점인데요. 최신의 기술적 환경에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클릭 한 번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새 저희가 이제 PDFA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을 그냥 클릭만 하면은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뭐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뒤에 이제 사례에서도 나오겠지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그에 반해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릭 한 번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재사용하거나 자유롭게 편집,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되고 있어 개발 및 시행을 위한 비용이 낮다는 겁니다. 현재 한글에서도 이제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마이그레이션 하는 도구를 개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절차가 간결하게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뮬레이션의 단점인데요. 에뮬레이션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뮬레이터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되며 치명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육 소프트웨어의 에뮬레이션은 저작권 문제를 발생시켜 장기 보존 전략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환경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지속적인 에뮬레이터 개발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윈도우를 이제 기반으로 사용을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라든지 리눅스 체제라든지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쓰지만 다양한 OS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동되는 환경이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그 방수가 너무 넓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마이그레이션의 단점입니다. 데이터와 속성들이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이 있어 전자기록물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 디지털 객체의 특성이 상실될 우려와 함께 복잡한 레이아웃의 외형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이제 한글 파일을 이제 PDF로 이제 변환했을 시에 그림이 깨지거나 글꼴이 깨지거나 글자가 밀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이 마이그레이션의 단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디지털 환경이 변경되는 매 시점마다 마이그레이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마이그레이션과 에뮬레이션에 대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에뮬레이션의 이제 일반적인 유형 네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누적 에뮬레이션인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보시는 네 가지 에뮬레이션의 유형은 KB 네덜란드의 국립도서관인 KB와 이제 국립도서관에서 이제 함께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온 이제 결과물인데요. 에뮬레이션 유형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누적 에뮬레이션. 기존의 에뮬레이션을 이제 재사용하는 누적 에뮬레이션과 마이그레이션된 에뮬레이션으로 여러 개의 에뮬레이터를 누적하여 사용하지 않고 마이그레이션된 하나의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마이그레이션된 에뮬레이션. 세 번째로는 이제 에뮬레이션 가상 머신. 호스트 프로그램과 에뮬레이터 사이에 이 가상 머신을 두는 에뮬레이션이고요. 이것은 UVC 기반 에뮬레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과 에뮬레이션이 조합된 개념의 에뮬레이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누적 에뮬레이션인데요. 누적 에뮬레이션은 에뮬레이터의 재사용으로 최초에 개발된 에뮬레이터를 재사용하여 에뮬레이터의 중복적인 개발을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2005년은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상의 운영 시스템 A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재현하기 위해 가지고 2010년에 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표시된 이 환경 자체를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2010년에는 이렇게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시간이 지나가서 2015년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컴퓨팅 환경이 또 발전하였을 때 이 2005년에 디지털 객체를 재현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누적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하드웨어 플랫폼 위에 그 운영 시스템을 얹어서 그 위에 이제 에뮬레이터를 이제 2010년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가지고 다시
이 환경을 재생산하고 여기서 다시 2005년 환경을 에뮬레이터를 다시 실행시켜서 운영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차곡차곡 기존에 개발됐던 에뮬레이션이 이렇게 쌓이면서 누적되는 형태의 에뮬레이션 전략입니다. 과거의 플랫폼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기 실행된 복합적인 에뮬레이터를 필요하는 플랫폼 의존적인 에뮬레이션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에뮬레이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뮬레이터가 플랫폼 환경의 일정 부분만을 상쇄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과의 호환성 및 연속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로서 이제 에뮬레이터 중 하나가 오류 내지 유실될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과 제어하는 대상이 접근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은 2020년에 2005년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2010년 운영 시스템을 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에뮬레이터가 뭐 중간에 고장이 나거나 뭐 오류가 생기거나 실행이 안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2005년 컴퓨팅 환경을 재현할 수가 없다는, 에뮬레이팅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이제 마이그레이션된 에뮬레이션입니다. 마이그레이션된 에뮬레이션은 에뮬레이션에 필요한 환경을 하드웨어 플랫폼에 변형함에 따라 컴파일러를 통해 에뮬레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누적 에뮬레이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컴파일러는 에뮬레이터와 결합된 플랫폼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최초의 에뮬레이터는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즉 현재 2010년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을 해독할 수 있는 이 컴파일러는 이제 에뮬레이터를 생성함으로써 기존의 2005년에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마이그레이션된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소스 코드는 이제 미래에 생성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어떠한 소스 코드를 이용한 플랫폼이냐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컴파일러의 경우 이제 원본의 컴퓨터 환경과 연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 고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뮬레이션 가상 모신입니다. 에뮬레이션 가상 모신은 에뮬레이터가 시각, 플랫폼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호스트 플랫폼과 에뮬레이터 사이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도입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는 에뮬레이션 가상 모신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제 에뮬레이션 가상 모신이 이제 추가적인 에뮬레이터와 호스트 플랫폼 사이에 추가적인 레이어를 지금 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에뮬레이션 가상 모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플랫폼 상에서 여기 보시는 구형 플랫폼을 재현하기 위해서 먼저 에뮬레이션 가상 모신을 그 위에 올리고 에뮬레이션 규격이 그 해당 구형 플랫폼의 규격, 그러니까 뭐 상세 문서, 쉽게 말해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성능에서 구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규격들을 이제 해석을 한 뒤에 해설자를 통해서 가상머신으로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미래 호스트 플랫폼에서 이제 구형 플랫폼에 저장된 문서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에뮬레이션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에뮬레이션 가상 모신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동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플랫폼은 단일 규격 내에서 전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복합적인 규격 해석자는 이러한 규정을 에뮬레이터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지의 문제와 에뮬레이션 가상 모신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를 진행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UBC 기반 에뮬레이션입니다. UBC는 일반 목적 컴퓨터를 재생산함과 아울러 현재 및 미래 컴퓨터 플랫폼에서 쉽게 실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에뮬레이터이고요. UBC 프로그램은
원본 객체 포맷 구조를 판독하고 이러한 디코딩 과정은 로지컬 데이터 뷰라는 엑셀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제공되고, 로지컬 데이터 스키와는 LVD에서 발생되는 요소를 정리하고 이 요소들이 인용하는 것에 대한 기타 정보들을 제공하여 이 뷰어에서 LVD 요소와 LDS 기술을 기초하여 원본 객체의 내용을 재구축하는 형태로 해당 디지털 컴포넌트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4개의 에뮬레이션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이제 해외 에뮬레이션 연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에뮬레이션 연구 사례 기회로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카멜레온과 KB, 플래닛츠, 그리고 킷 순서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멜레온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미시건 대학과 영국의 리즈 대학이 공동으로 에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매체의 장기적 보정 방법을 개발 연구한 프로젝트입니다. 카멜레온 프로젝트는 디지털 자료들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기술적 전략들을 광범위하게 개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상황에 따라 어떠한 장기 보존 전략을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요. 이 카멜레온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로서는 디지털 객체의 원래의 기능성과 모양과 느낌의 장기적 유지를 위한 선택사항들에 대한 탐구와 디지털 객체의 장기 보존과 접근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서 기술 에뮬레이션을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에뮬레이션의 일련의 디지털 보존 전략들과 어디서 어떻게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카멜레온 프로젝트의 산출물은 크게 이제 지금같이 3가지로 나누는데요. 소프트웨어의 수명의 장기화와 카멜레온 에뮬레이션 전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리퀘스트라는 이제 장기 보존 전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수명의 장기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션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제 디지털 객체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존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카멜레온은 소프트웨어의 수명 장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였을 것이므로 보신 것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해당 언어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마이그레이션 통로를 지금 보신 것 같이 생성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보존 도구를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경제적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멜레온 에뮬레이션 전략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에뮬레이션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이제 이론적인 수준으로만 이제 남겨져 있었는데요. 카멜레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이론과 실제 불경영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에뮬레이션 전략을 이제 시도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원본 디지털 객체를 보존된 디지털 객체로 변형하고 그것이 원본의 중요한 특성에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는 에뮬레이션을 실행할 수 있음을 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화살표에 그게 나타나는 이제 과정을 초래하며 그 안에서 플랫폼 1의 요구안은 다른 플랫폼상에서 실행되는 에뮬레이터를 업데이트 통해 조정함으로써 보존된 디지털 객체가 항구적으로 같은 비트 스트림으로 구성되고 렌더링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원본 플랫폼에서 이제 디지털 객체가 호스트 플랫폼상에서 시간이 변화되었을 때, 호스트 플랫폼상에서 이 원본 플랫폼이 이제 제한될 때, 지금 일하는 이제 가상 에뮬레이션 플랫폼상에서 에뮬레이터 1이 이제 구동이 되고 그 위에 가상 에뮬레이션 인터페이스가 이제 통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자가 보존 디지털 객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인데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호스트 플랫폼이 이제 2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세 번째 3이라는 가상 에뮬레이션 플랫폼을 생성하게 됐을 때 에뮬레이터 2를 이제 1.0이라는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보존된 디지털 객체를 이제 제한을 통해서 이전 에뮬레이터 1 버전과 1.01 버전의 이 객체가 같은 비트 스트림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그레이션 리퀘스트인데요. 이건 에뮬레이션 전략은 아니지만 장기 보존 전략으로서
이용의 시점에서 객체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도구와 함께 원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보다 정확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건데요. 마이그레이션 객체와 그 마이그레이션 객체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도구를 함께 유지함으로써 이제 정확하고 비용 효율적인 장기 보존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누적되는 현상을 피할 수 있어 새로운 환경이 등장했을 때마다 새로운 도구를 개발할 필요 없이 하나의 포맷을 대상으로 하는 변화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장기 보존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KV 프로젝트입니다. KV 프로젝트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04년 네덜란드 국립도서관과 네덜란드 국립아카이브 공동 프로젝트로서 2005년부터 7년까지 운영을 진행되었는데요. KV는 이제 디지털 객체의 장기 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의 누적 에뮬레이션과 아까 보셨던 이제 4가지 에뮬레이션 전략, 누적 에너지 유형, 누적 에뮬레이션과 마이그레이션 에뮬레이션 가상모신, 유기시간 에뮬레이션 등을 제시하였고, 개념 모양인 모듈 에뮬레이션을 제안하고 2007년 에뮬레이터인 디오스큐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전에 수행되었던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에 대한 이런 전략이나 방향성을 제시를 하였다면은 지금 보시는 KV 프로젝트부터는 이제 에뮬레이터를 실질적인 에뮬레이터를 개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디오스큐리 같은 경우에는 후속으로 이제 진행했었던 플래닛이라는 프로젝트의 이제 일부분으로 또 흡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플랫폼에서 디지털 원본을 연결할 수 있는 기존 전략으로서 에뮬레이션 가능성을 측정하고 단일 에뮬레이션 접근으로 다양한 디지털 객체를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모듈 에뮬레이션인데요. 이 모듈화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OS라든지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 위주의 현용 에뮬레이터의 보존 맥락에서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에뮬레이션을 실현을 위한 이제 모듈 에뮬레이션 방식으로서 미래 환경에서도 디지털 객체를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게 이제 모듈 에뮬레이션의 개념들인데요. 크게 모듈 에뮬레이션은 이제 보시면은 미래 하드웨어 플랫폼과 범용 가상 모신, 그리고 이제 범용 가상 모신을 제어하는 제어 장치와 모듈들을 모아놓은 모듈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제 에뮬레이터의 이제 상세한 스택들을 알 수 있는 에뮬레이터의 상세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이제 모듈 에뮬레이터, 그리고 그 모델 에뮬레이터로 이제 제어한 기존의 원본 플랫폼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이제 기초된 이 UV의 범용 가상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 에뮬레이션이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인데요. 미래 호스트 플랫폼에서 독립적인 대칭으로서 지금 보시는 이런 CPU나 메모리, 입출력 장치를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듈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 플랫폼을 제어하려면 에뮬레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모듈 구조로 보시는 것이 모듈 구조로 설계되어서 대상 플랫폼에 따라서 모듈을 이제 뺐다 끼웠다 결합하는 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제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상 플랫폼 지금 보시는 윈도우 2000이라는 대상 플랫폼 위에 데이터베이스나 PDF라든지 뷰어라든지 스프레드시트 같은 다양한 디지털 컴포넌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이제 모듈들을 모아가지고 이 제어 장치에서 이 모듈 에뮬레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해당 모듈들을 결정하게 이 제어 장치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듈 에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환경 구성을 개별적인 에뮬레이터로 구조하고 이를 조합으로 하드웨어 환경을 구성하여 에뮬레이션 기반을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에뮬레이션 연구에 비해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듈 에뮬레이션은 하드웨어 드라이버나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 에뮬레이션을 포함으로써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복잡한 하드웨어 구성이 필요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변형이 필요할 때는 에뮬레이션 되는 모듈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에 종속적이지 않으며 유연한 에뮬레이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의 모듈 에뮬레이션인 사례로 디오스 큐리를 지금 화면을 보시는데요. 디오스 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래닛에서 서비스되는 이제 브레이트 에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다음 발표에서 이제 보게 될 킵 EF라는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이 모듈 에뮬레이션인 디오스 큐리가 포함됩니다. 일단 다음 발표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이제 플래닛입니다. 플래닛 프로젝트의 개요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6번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시작된 디지털 보존 프로젝트로서 2006년 영국 독립도서관을 주관으로 총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투표된 예산 금액은 1,400만 유로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48개월 후인 2010년에 종료되었습니다. 플래닛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디지털 형태의 문화 및 과학 자산들에 대한 장기적인 보존과 접근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서비스와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디지털 객체를 관리하기 위해 일련의 도구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목표로 이런 이제 플래닛 통합 서비스를 이제 지원하는데요. 플래닛은 이제 디지털 보존이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크게 이 플래닛의 기능으로 보존 계획과 보존 행동, 보존 주지 3개의 기능으로서 지금 보신 것 같이 보존 계획에서는 조직의 디지털 보존 요구 상황 목적을 정의하고 디지털 보존 목적에 적합한 보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서비스인 플라토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객체의 중요 속성을 추출하고 컬렉션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특성화 서비스인 SCL 서비스를 수행하고요. 보존 행동으로는 크게 두 가지,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에뮬레이션 서비스가 있는데요. 에뮬레이션 서비스로는 그레이트를 서비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보존 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IT 시스템과 통합하고 보존과 접근 환경 관리를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요 플래닛의 산출물인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리모트 액세스 투 에뮬레이션 서비스라는 통합 에뮬레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격 에뮬레이션입니다. 이 모델 자체가. 이러한 그레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기반의 자동화된 원격 에뮬레이션 서비스를 수행하는데요. 먼저 순서를 보면은 이제 이용자가 이 그레이트 클라이언트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어서 해당 구형의 디지털 컴포넌트 객체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로 이제 식별되지 않는 이제 구형의 디지털 객체를 업로드를 통해서 그레이트 서버에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요. 그 그레이트 서버에서는 이제 장기 보존을 지원하고자 파일 포맷당 해당 파일을 지원하고 디지털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드로이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객체의 어플리케이션과 OS와 하드웨어 정보를 추출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객체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에뮬레이션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 저장된 캐시를 통해서 에뮬레이터와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이용자가 업로드한 디지털 객체의 에뮬레이터를 결정하게 돼서 실행하게 되고 에뮬레이터 환경을 이제 내보냄으로써 이용자에게 원격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키 프로젝트인데요. 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 유럽연합의 7번째 프레임워크에 지원을 받아 시작한 프로젝트로서 프랑스 공익도서관이 주관하고 에뮬레이션에 관한 다양한 문제의 이론을 포함하는 9개의 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했으면서 2012년에 작년에 종료된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킵은 정적, 동적, 그리고 특성을 포괄하는 지표를 정확하게 렌더링할 수 있는 에뮬레이션 접근 플랫폼을 개발을 하였는데요.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키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이제 에뮬레이션과 보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프레임워크의 생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미래 에뮬레이터 및 전송 도구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며 자체적으로 에뮬레이터와 전송 도구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기존의 도구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부가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키 프로젝트별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계획과 관련된 활동으로 묶여진 7개의 워크 패키지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7개의 워크 패키지의 구성으로 되었는데, 첫 번째로 데이터 전송 도구와 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킵 트랜스퍼 툴 프레임워크라는 툴을 이제 산출물로 이제 개발을 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저장 장치, 그러니까 뭐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LV롬이라든지 이런 이제 저장 장치의 데이터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전송하는 이관 기능하는 장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이먼스 가이드로서 이제 법정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레이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와 에뮬레이션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두 번째로는 핵심적인 에뮬레이션 프레임워크로서 접근 측면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토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핵심적인 에뮬레이션 프레임워크로서 이제 킵 에뮬레이션 프레임워크라는 포터블 에뮬레이터를 이제 개발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메타데이터 연구와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서 접근과 메타데이터에 관한 문제와 토템이라는 접근 측면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 에뮬레이션에 필요한 이제 메타데이터의 구조화하는 이제 토템을 개발하였고, 네 번째로는 이제 에뮬레이터의 이동성을 통해서 노후화된 에뮬레이터를 위해 이제 다층 레이어드의 가상 머신을 개발하여 에뮬레이터의 이동성을 확보하는 이제 킵 VM 가상 머신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워크 패키지는 통합 테스트 검증 및 기술 유지 가능성, 그리고 느껴지는 배포,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킵의 주요 산출물인 이제 킵 에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션을 위한 대상을 안전하게 획득하기 위한 도구를 포함하면서 대상에 적합한 에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엔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용자가 이제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핵심적인 에뮬레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코어 엔진에 작동하여서 그 재현하려는 디지털 컴포넌트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코어 엔진에서는 그 재현 대상의 디지털 컴포넌트의 에뮬레이션을 선정하고 외부들 엔트리를 통해 가지고 해당 기능에 대한 이제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자가 이제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입출력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디지털 컴포넌트를 입력하게 되면 코어 엔진에서 그 대상의 에뮬레이터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X86 기반 디오스큐라든지 QEMU 등을 보고 있고, 이제 멀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스라든지 이제 마메아 같은 게임 위주의 에뮬레이터들을 검색해서 해당 디지털 컴포넌트가 이제 구동되기 위한 에뮬레이터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디지털 컴포넌트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카이브에서 이제 운영체제 시스템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드라이브를 이제 검색을 통해가지고 코어 엔진으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가지고 디지털 객체와 메타드를 통해서 이제 전송 노후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이 개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아래에 보시는 이 프레임워크 에뮬레이터로 지금 제한이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E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운 가능한 패키지 형태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IT 지식이 있다면 이제 테스트를 위한 셋업이 컴퓨터에 대한 셋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런 에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추가적인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으면 공식 제품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EF의 지금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했을 때 화면이고요.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즉 이제 이용자가 재현하고자 하는 이제 디지털 컴포넌트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선택을 하게 되고 에뮬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제 에뮬레이션하는 방식의 에뮬레이터입니다. 에뮬레이션 해외 사례 연구의 시사점과 국내 적용 에뮬레이션 전략의 국내 적용 전망과 이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뮬레이션 해외 사례 연구 시사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각기 시행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각기다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는 에뮬레이션 타당성 평가의 근거를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뮬레이션은 기술의 복잡성이 높고 구현 비용의 추산이 어려워 효과적인 에뮬레이션이 현실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요. 에뮬레이션의 대상과 범위를 하지만 이런 에뮬레이션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적 보존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공 기록물 장기 보존에 있어 에뮬레이션 전략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한된 생각 환경과 포맷으로 복잡성과 비용을 낮출 수 있으나 에뮬레이션만으로는 장기 보존 전략을 수립한 것은 이제 위험하며 기존의 마이그레이션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고려해서 시사점에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컴포넌트별로 보존 대상이 되는 중요 속성이 마이그레이션 가장 손실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 에뮬레이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에뮬레이션 전략을 이제 적용하였을 때 이제 이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에뮬레이션 범위를 한정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운영체제, 운영 프로그램을 전체 에뮬레이션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에뮬레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에뮬레이션 범위에 따른 운영체제 및 운영 프로그램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션 범위에 이제 포함된 운영체제와 이제 운영 프로그램의 이제 저작권 라이선스와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뮬레이션 대상의 정의와 기능성 보존을 위한 보존평가 방법론의 개발입니다. 에뮬레이션 대상 디지털 컴포넌트의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컴포넌트의 기능성 및 동적 속성을 평가하여 에뮬레이션 보존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이슈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